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화끈했던 70m 돌파, 동점골과 쐐기골을 기록하며 마요르카의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30라운드 헤타페전 3대1 승리를 이끈 활약의 여운이 짙습니다. 라리가 주간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또 라리가 주간 최우수 선수 후보에까지 오른 이강인 선수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선수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남긴 의미 있는 기록과 현지 평가, 아기레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스페인 현지 최신 반응과 최신 평가 내용, 어떻게 30라운드 최고의 선수 후보로까지 평가되고 있는지 현지 반응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라리가 30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난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경기 전까지 13연속 무패 연전 연승 보이면서 3위권을 좀 굳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패배로 조금 이제 흔들리게 됐고요. 또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이잖아요. 이번 패배로 더더욱이나 이강인 선수의 필요성을 조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르셀로나가 이 승리로 승점 76점을 얻으면서 2위 레알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이 11점으로 벌려놨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역시 셀타비고의 2대0으로 승리했지만 남은 8경기 동안 뒤집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추가에 실패했지만 승점 60점으로 안정적으로 3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도전하는 4위 레알 소시에다드는 라요 바예카노의 2대1로 승리하면서 승점 54점이고요. 레알 베티스가 오사수나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하면서 승점 48점에 멈추면서 소시에다드와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비아레알이 세비야 원정에서 역시 2대1로 패배하면서 승점 47점에 멈춘 채 7위로 이제 유로파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 진출권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가 승점 46점으로 7위, 오사수나가 말씀드린 비아레알전 승리를 통해서 8위에 올라 있고요. 라요 바예카노가 9위, 그리고 마요르카가 10위인데 지금 보시면 오사수나도 승점 41점이니까 마요르카와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안 나요. 향후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마요르카가 8위 내지는 7위까지 나아가서 6위로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 노리는 것이 결코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헤타페전 3대1 승리를 이끈 멀티골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라리가 공식 계정은 이강인 선수를 또 한 번 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마요르카 공식 계정에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강인 선수 사진 딱 올려놓고 킹이라고 써놨던 그 게시물을 소개드렸는데 라리가 사무국, 라리가 글로벌 계정에서도 리킹인이라면서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왕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소개했고요. 그러면서 올린 그래픽이 이제 이강인 선수의 경기 기록인데 90분 풀타임 소화하면서 2개의 골을 넣은 것뿐 아니라 34번의 패스를 이제 좋게 연결을 했고 6번의 경합에서 승리했다. 이강인 선수가 골만 잘 넣는 선수다, 기술만 좋은 선수다 이런 게 아니라 경기를 조율하는 패스 마스터이자 또 상대와의 경합에서 승리하는 투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가운데 스페인의 전국 스포츠 신문 최다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마르카의 주간 베스트 11이 공개됐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4-4-2 대형으로 뽑힌 이 주간 베스트 11의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격 라인에는 오사수나의 부디미르와 세비야의 엔네시리가 뽑혔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바르셀로나의 하피냐와 바야돌리드의 몬추, 그리고 마요르카의 이강인, 레알 마드리드의 아센시오가 이름을 올렸고요. 수비 라인에는 빌바오의 데마르코스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수벨디아,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탄과 카마빈가, 그리고 골문은 카디스의 아르헨티나 골키퍼 레데스마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선수들 중에서 이제 주간 베스트 선수 후보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선정될 가능성이 좀 높은 이유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마르카의 베스트 11뿐 아니라 통계 매체가 선정한 라리가 30라운드 주간 베스트 11의 모든 매체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통계 매체 폰모베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무려 평점 9.1점을 받으면서 4-3-3 대형으로 구성된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 베스트 11 선수들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아센시오와 부디미르가 9.0점인데 이강인 선수가 유일한 9.1점으로 최고 평점, 즉 주간 최우수 평점이 이강인 선수라는 것이고요. 후스코어드의 평점을 보시면 역시나 이강인 선수가 8.6점으로 미드필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후스코어드에서는 아센시오에게 9.3점으로 최고의 평점을 줬습니다. 소파스코어에서도 이강인
선수 평점 8.5점으로 4-3-3 중에 미드필드 라인이 아닌 왼쪽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고 아센시오가 9.3점의 평점을 받으면서 역시 최고의 평점을 받게 됐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마르카에서 30라운드 주간 최우수 선수 후보를 이제 뽑아달라 하면서 투표창을 열었어요. 전문가 패널이 이제 후보 10명을 선정했고 그 10명 중에서도 메인 사진에 꼽힌 3명이 가장 유력한 선수다. 마요르카의 이강인, 바르셀로나 골키퍼 테오 슈테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근 레프트백 포지션에서까지 잘하고 있는 카마빙가가 이제 뽑혔는데, 이제 라운드별 주간 최고의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개막 라운드 때 주앙 펠릭스가 선정이 됐었고 2라운드 때 모드리치, 3라운드 때 레반도프스키, 4라운드에 아스파스, 5라운드와 6라운드 연달아서 발베르데가 선정이 됐었죠. 7라운드 레반도프스키, 8라운드 밀리탕, 9라운드에 아틀레티코의 헤이니 일두가 뽑혔었고 10라운드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11라운드에 그리지만, 12라운드에 현재는 에스턴 빌라로 이적한 알렉스 모레노가 뽑혔었고요. 13라운드에 라요의 팔라손, 14라운드에 레알 마드리드의 토니 크로스, 15라운드에 티보 크루트와 16라운드에 바르셀로나의 우루과이 수비수죠 아라우오가 뽑혔었고, 이제 17라운드 때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주간 베스트 선수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올 시즌에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기록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선정된다면 두 번째 아시아 선수 주간 베스트가 등장하게 되고요. 18라운드 때 그리지만, 19라운드 때 아스파스, 20라운드 때 오이안 산체트였고, 21라운드에 오블락, 22라운드 카날레스, 그리고 23라운드가 최근 셀타비고의 최고의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이가 선수가 선정이 됐었죠. 24라운드 그리지만, 25라운드 아스파스, 또 26라운드 그리지만, 27라운드 앙헬 코레아, 28라운드에 사무 추쿠에제, 그리고 29라운드 그리지만까지, 그리지만과 아스파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됐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 유력한 후보다. 그리고 그 근거를 살펴보면요, 일단 마르카의 평점도 공개가 됐는데 전 경기에 있어서 세비야의 이제 엔네시리가 이번 30라운드 주간 베스트 11의 공격수 포지션에 지금 이름을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엔네시리가 마르카 별점에서 2개를 받았고요. 또 테오 슈테겐도 3명의 이제 유력 후보로 꼽혔는데 별점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센시오 같은 경우에는 통계 매체에 따라서 평점 최고점을 준 것도 있는데, 이제 마르카가 라리가 공식 판타지 게임과 함께 운영하는 경기 포인트를 보면은 144점을 받았는데 이강인 선수보다 낮은 점수예요. 물론 이제 별점 평가에서는 하마빈가도 별점 3개, 아센시오도 별점 3개로 이 2대0 승리 과정에서 굉장한 공을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이강인 선수도 이제 헤타페전에 별점 3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라리가 30라운드 10경기에서 별점 3개를 받은 선수가 딱 3명이었는데 바로 이강인, 아센시오, 카마빙가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판타지 포인트에서는 144점의 아센시오보다 185점의 이강인 선수가 더 높았던 라운드 최고의 평점과 최고의 포인트를 얻은 선수였어요. 90분당 이제 2골을 넣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2개의 어시스트가 될 수 있는 패스가 있었다. 동료가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안 된 것이지, 사실상 이날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2골 2도움 정도를 했어야 하는 경기다라는 이제 경기 내용이 측정이 된 겁니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의 주요한 장면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56분에 동점골 넣었잖아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상대의 측면 공격을 압박하면서 공을 따내고 측면에서 공을 몰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마페오에게 패스를 해주고, 마페오의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이제 상대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이걸 모를라네스가 슈팅했잖아요. 소리아 골키퍼가 막아낸 걸 흘러나오자 이강인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결정적인 동점골을 넣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마요르카가 역전골을 넣었고, 후반 추가 시간에 헤타페가 총공세를 펼쳤을 때 역습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70m 단독 돌파에 이은 왼발 슈팅으로 이제 3대1 쐐기골을 넣었는데, 이 2개의 골뿐 아니라 바로 이제 동점골이 나오기 직전이었던 55분 23초에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무리키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잖아요. 골대 안으로만 넣었다면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가 될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또 77분 55초에도 이강인 선수가 이미 이제 동점골을 넣고 그 이후에 역전 기세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왼발 날카로운 프리킥 크로스를 로빙 칩샷으로 딱 연결했고, 이거를 무리키 선수가 그대로 슈팅으로 가져가는 게 또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었잖아요. 이 두 장면은 충분히 이제 골이 될 수 있는 빅찬스를 만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스페인의 전국 스포츠 신문 마르카는 최근 이강인 선수의 이제 이적 소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기도 했던 마요르카 전담 기자인 후안미 산체스의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많은 또 언론들이 지금 이 보도를 한국에도 인용을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뜻을 알려드릴게요. 이강인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이 제목을 이제 해석을 했는데, 강인리 노세 콘포르마, 이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꼰라 페르마넨시아. 근데 이 페르마넨시아가 현재라든지 뭐 지금에 불만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잔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마요르카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승점 40점을 얻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마요르카의 올 시즌 라리가 잔류라는 1차 미션을 달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강인은 그 이상의 성적을
성적을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10위잖아요. 물론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안정권이고 이제는 유럽 대항전을 노릴 수 있는 위치인데 이강인 선수가 비록 올 시즌을 끝으로 마요르카를 떠날지언정 그 이상의 마요르카의 최고 성적을 남기고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실제로 이 경기 리뷰는 보시다시피 이강인 선수의 리사이틀 엄청난 활약으로 마요르카가 승점 40점을 얻었다라는 역사적인 승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강인이 이 기사에 통해서 보자면 엘 그란 프로타고니스트였다. 위대한 주인공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이후에 인터뷰한 내용까지 소개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 흥미로운 게요. 팀의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잔류에 가까워졌지만 이 페르마넨시아가 이제 유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라리가에 잔류하는 것만으로 이 성적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잔류가 가까워졌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갈 겁니다. 더 좋은 성적 10위 지금 있는데 9위, 8위, 7위까지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카 기사도 마요르카를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리고 떠나고 싶다는 이강인의 설명입니다. 이강인에게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마요르카의 유니폼을 입고 첫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최초의 라리가 역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인데 마요르카의 성적을 보면 사실 역사적으로는 대단한 성적을 낸 팀이 아닌데 이제 1990년대 중반 에투가 활약했던 그 시기 또 마요르카 지역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던 그 시기에 장기간 라리가에 머무르면서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코파델레이 우승도 하고 유럽 대항전에 단골 손님으로 활약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의 성적을 보면 이제 마요르카가 1997, 98 시즌에 5위를 차지했었는데 10위권 내의 성적을 냈던 시즌이 8시즌이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8시즌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 시즌 이강인 선수와 함께 했을 때는 16위로 간신히 강등을 했었고 2019, 2020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쿠버가 뛰었었던 때잖아요. 이때 19위로 강등이 다시 됐었어요. 그리고 2012, 13 시즌에 18위로 강등된 이후에는 2부 리그에서 떨어져서 3부 리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 부침의 시기를 겪었던 마요르카거든요. 마요르카가 최전성기일 때 1998, 99 시즌에 라리가 3위, 2000, 2001 시즌에 3위를 차지했던 게 최고 성적입니다. 이 3위 최고 성적 이후에는 7위, 9위, 5위 이렇게 10위권 내의 성적을 냈었는데 지금의 흐름이라면 3위는 솔직히 어렵죠. 5위도 조금은 힘들어요. 하지만 7위 정도까지는 도전할 수 있는 조금 이제 근래 들어 최고의 성적이다. 근 10년간 최고의 성적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지난 2021, 2022 시즌에 마요르카가 16위로 1부 리그에 잔류했는데 그때 승점이 39점이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30라운드 만에 이미 승점 40점을 달성을 했잖아요. 마요르카가 라리가 스페인 1부 리그에서 승점 40점을 넘겼던 게 지난 10몇 년간을 돌아봤을 때 이번이 세 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승점 40점을 얻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2010, 2011 시즌에 40점으로 17위 역시 간신히 잔류했었고 2011, 12 시즌에는 호아킨 카파로스 감독이 8위까지 팀을 끌어올릴 때도 승점이 52점이었는데 지금 30라운드인데 8경기 남은 가운데 4경기만 이겨도 이제 승점 12점을 추가해서 이때의 승점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이 30라운드 기준 승점으로 보자면 21세기 들어서 30라운드 만에 승점 40점을 얻은 것이 이번이 세 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한 기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009, 2010 시즌에 30라운드 승점 48점을 얻은 것이 21세기 들어 최고 성적이었고요. 2007, 2008 시즌에는 똑같이 30라운드 기준 승점 40점을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잔여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마요르카가 정말 이강인 선수와 함께 21세기 최고 승점 그리고 최고 성적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또 이강인 선수를 이제 칭찬하면서 흥미로운 표현을 썼고 또 이적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냐? 이강인 선수는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다. 즉 플레이를 하면서 내 플레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뺏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선수가 아니라 자신만만한 선수고 창의적인 선수고 저돌적인 선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요르카에 온 이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느끼고 있고 스스로 알고 있고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 선수가 이제 겸손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감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뛰고 있는 포지션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고 본인의 행동, 태도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레타의 경우도 올 시즌이 끝나면 떠날 거란 얘기들이 있고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8경기 모두 믿고 있다. 이강인도 그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거 알고 있다. 즉 1월 이적 시장에 아기레 감독이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떠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즉 마요르카에서 이제 마지막 시즌이고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8경기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의 수비수 올리반과 더불어 이강인은 본보기가 되는 선수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비록 올 시즌이 끝으로 떠날 예정이긴 해도 마지막까지 마요르카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프로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시즌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은 일정들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승점을 쌓지 못할 경기들도
아니에요. 4월 27일 목요일 새벽 2시 30분에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원정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이 강인을 더 원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올 시즌 개막전 상대였던 아틀레틱 빌바오와 5월 2일 화요일 새벽 2시에 홈 경기를 치르는데 빌바오 원정 쉽지 않았지만 이제 승점 가져왔었고 또 마요르카가 안방에서 강하잖아요. 빌바오를 상대로 충분히 승점을 추가해서 이제 21세기 들어 최고 승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는 지로나와 원정 경기 치르고 5월 14일 이때는 이제 시간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좀 한 수 아래라고 볼 수 있는 카디스와 홈 경기 치릅니다. 5월 21일에는 알메리아 원정 가고 5월 24일에는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인 발렌시아를 상대하고요. 5월 28일에는 라리가 우승이 유력한 바르셀로나와 원정 경기 그리고 6월 4일에는 마요르카의 마지막 홈 경기이자 이강인 선수의 아마도 마요르카 고별전이 될 수 있는 경기로 라요 바이카노의 경기를 치르는데 이 라요전은 이강인 선수가 또 올 시즌 전반기에 골맛을 봤던 상대잖아요. 여러모로 인연이 있고 또 좋은 기억이 있는 경기들이 이어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 라리가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 연일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남은 8경기에서 더 멋진 활약을 통해서 올 여름 더욱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아주 좋은 팀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모든 소식, 스페인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